자, 23년 9월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나왔어? 고양이 이렇게 나왔지. 이 고양이라는 거는 우리 여기 봐봐.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단 말이야.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똑같이 문제를 내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낼 수 있어? 다른 고양 작품과 연계성을 갖고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보통 고양 하면 크게 두 가지의 고양이 있어.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문학에서 첫 번째 고양은 뭐가 되는 거야? 고양이 여기 있으면 화자가 어디에 있고 서술자가 고양 밖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서술자가 있는 시간이 현재다 보니까 과거의 고양이에 대한 뭘 갖는다? 그리움을 갖는다는 얘기야. 보통 저게 많이 나와. 두 번째는 뭐가 나오지? 고양이라는 공간에 누가 들어왔어? 서술자가 들어왔어. 근데 문제는 이 고양도 긍정이 아니란 얘기야. 서술자가 있는 현재의 고양은 부정적인 고양이 돼버린다는 얘기지. 왜? 자기가 생각한 고양이 아니라 어떤 고양이니까 변해버린 고양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의 고양을, 과거의 고양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거지. 우리 고양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지? 향수. 이게 대체로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이 소설에는 저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래도 보이긴 보여. 근데 초점은 좀 다른 데 있는 거야. 보통 이 틀이 대체적으로 이건데 이 소설은 요게 보이긴 보이지만 약간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 우리 그런 걸 어떻게 알까? 보기에서 주어지거든. 보통 보기를 주어지지 않는 고양은 거의 99%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둘 중에 하나의 고양이 설정돼야 되거든. 됐지? 자, 그러면 이 작품 고양이라는 작품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 자, 먼저 보기부터 한번 볼게. 1931년도 밑줄 쳐볼까? 1931년도 밑줄 쳐봐봐. 1931년도를 밑줄 친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를 이미 설정해줬지. 언제? 일제 강점기라는 소설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여기에 맞춰서 한번 보자. 그러면 1931년 일제 강점기의 내용이고 고향은 귀향 모티프를 활용해 고향 사람들과 고국산천이라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 박스 돌려.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과 이거 있어. 그러면 자, 첫 번째 무슨 모티프를 갖고 있어야 돼? 귀향 모티프이기 때문에 잘 봐라. 귀향은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는 뜻이야.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지. 근데 이미 연도는 밝혀졌어. 몇 년도? 1931년이니까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어디에서 우리나라 어디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됐지? 그래서 귀향 모티프에서 첫 번째 뭐가 있다? 고향 사람 고국산철이라는 물리적 실체, 진짜 존재하는 고향과 민족 고향 공동체라는 정신적 고향이야.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만 잘 체크하면 되지. 정신적이란 건 뭐가 되는 거자? 민족 공동체야. 두 개를 준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 봐야 돼. 두 개 준 이유는 이 고향을 바라보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인물은 뭘로 바라보는 거고 요거 다시 말하면 뭐가? 진짜 고향과 조국, 고국, 산천 이렇게 할까? 조국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고국, 산천 이걸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얘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잘 생각해 봐봐. 그럼 니들이 취재자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얘로 바라보는 사람과 얘로 바라보는 사람 중에 누가 지식인일까? 당연히 얘가 지식인이겠지. 그럼 주인공은 얘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을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어떤 사건이 있는지 요게 포인트란 얘기겠지 당연히. 자, 다시 또 갈게. 이를 작가는 귀향의 동기가 대립되는 지식인과 봐봐. 이를 위해 작가는 귀향의 동기가 대립되는 지식인 박스 돌리고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을 그리하는 노동자를 등장시켜서 나왔네.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고 노동자의 입장이 되고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지식인이 되는 거야. 우리 생각대로 가고 있지 지금. 자, 또한 작가는 지식인을 지시형과 속물형으로 나누고 자 그럼 다시 여기는 누구와? 지사형과 누가 있다? 속물형으로 나누고 개인의 아니보다는 조국의 봐봐. 그러면 지식인과 속물형으로 나누고 개인의 아니보다는 조국을 우선시하는 인물 봐봐. 그러면 개인의 아니를 우선시하는 건 누구? 속물형. 그래서 지사형은 조국을 우선시하는 거. 개인보다는 조국을 우선시하는 거고 속물형은 개인적 실리를 쫓는 조국보다는 누구? 개인적 실리를 쫓는 인물로 나왔대. 그래서 이 두 개의 속물형은 실리를 쫓는 자신의 행위를 조국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는 세속적 인물이야. 다 끝났어.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인물은 세 종류의 인물이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근데 비판의 대상은 나와야지 지금. 자, 전체적으로 얘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 1931년도라면 우리 민중이 될 거고 민중을 무엇하는? 계몽하려는 사람이 될 거고 얘는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을 위한 인물이 되겠지. 그럼 잘 생각해 봐봐. 나는 내가 만약에 취재자의 입장이라면 얘를 욕하고 싶어. 또는 얘에 대해서 내고 싶어. 그럼 뭘 내면 될까?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뭘 추구하는 거?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물 유형을 찾으라면 되잖아. 오지선다를 주고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가 뭘까 그러면? 일제강점기도 걸려들어. 그치? 친일파인데 일제강점기도 걸리고 6.25도 걸려들고 가장 대표적인 거 의사야. 껍빛단리. 가장 이인국 박사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에 해당하는 거잖아. 미스터 방은 뭐가 아니어서 안 되는 거야? 지식인이 안 돼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인물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자, 미리 얘기해 볼게. 오답 만들어 봐. 얘를 얘기하면서 뭘 갖다 놓으면 될까? 정신이나 민족 공동체를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노동자 얘기하면서. 맞잖아. 또 노동자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면 돼? 조국을 위한다 얘기해버리면 오답이 되는 거잖아. 마치 뭐처럼 정답처럼 만들어 놓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보기에 모든 힌트가 있어. 그럼 우리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가 보자고. 자, 나가볼게. 부산 동그라미 치고 부산 동그라미 쳐봐봐. 부산 부두에 발을 올려 디딜 때부터 내 고향이다. 고향 동그라미 치고 부산 동그라미 쳐. 자, 여기까지 보면 이 부산이란 건 뭐가 돼버리는 걸까? 고향이지. 그럼 이 사람은 어디가 아닌 곳에서 부산이 아닌 곳에서 부산으로 돌아왔잖아. 회귀형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시 봐봐. 내 고향은 1인칭이네. 나에게 편안히 쉴 자리를 줄 리가 없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 고향은 나에게 편히 쉴 자리가 없다 그랬어. 자, 다시 하나. 보통 소설을 쓸 때 지식인들이 쓰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 봐서는 편하게 쉴 자리를 줄 리가 없다? 그럼 편하게 쉬러 왔나? 우리는 절대로 뭘 생각하면 안 돼? 다른 건 절대 생각하면 안 되고 뭐만 생각이 돼? 오직 뭐 아니면 뭐야? 내 그냥 고향인 노동자인가? 맞아 안 맞아?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온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가 그리워서 돌아온 노동자인가? 아니면 지식인인데 조국을 위한 지식인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지식인인가? 요렇게만 생각해야 돼. 그럼 이것도 결국은 편하게 쉴 자리를 줄 리가 없다라는 것도 뭐 중에 하나. 뭐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 뭐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 얘는 아닐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일제강점기에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일굴 땅이 있을 리가 없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분명히. 딱 읽고 해석해보자. 그것을 버리고 그것도 꾀할 나도 아니라 그곳에는 여러 동물들이 있을 것이다. 어서 신들매를 끌어매지 말고 그대로 뛰어나오시오. 여기서 하나 더. 자, 내신으로 간다라면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거지. 분명 우리는 저걸 뭐라고 해? 대화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분명히. 뭐가 안 보여? 큰 따옴표가 없지. 그럼 직접 화법이야? 간접 화법이야? 간접 화법을 사용하고 있잖아 지금. 자, 다시.
신들매를 이거 느낌을 알겠지. 이거를 끌어매지 말고 그냥 뛰어나오라 했으니까 내리자마자 신발끈 매지 말고 뛰어나오란 얘기야. 그만큼 뭐 할 게 많다는 얘기야. 할 일이 많다니까 쉬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누가? 동무들이 날 못 쉬게 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지. 어쨌든 다시 봐. 당신만은 온몸을 사리고 저편에 붙지 말고 용감하게 우리 속에 와 끼어주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힘차고 씩씩한 친구들이 나를 맞아줄 것이다. 오 어서 달려가다오 이랬어. 근데 여기까지 해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가지는 이거는 좀 기억해둬야 돼. 학교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나올 수 있어. 저편 어디 갔어? 저편에 붙지 말고 체크 돌려봐봐. 그럼 일제강점기부터 우리는 뭐가 있었니? 사회주의라는 게 있었잖아. 분명히 좀 나누기 시작했단 말이야. 자 다시 가자. 윤건 동그라미. 어쨌든 여기 윤건이라는 인물이 나왔어. 윤건은 차 속이 좁고 갑갑한 듯이 땀에 쩔은 학생복 저고리는 학생복 저고리 밑줄 끝났어. 그럼 윤건은 뭘까? 옛날에 대학생들은 뭘 입었니? 교복 입었잖아. 모자 쓰고 여기 교복 같은 거 입었잖아. 보면 옛날 일제강점기 대학생들. 그러면 결국 윤건은 어떤 인물이야? 지식인이야. 일단은 뭐가 나왔으니까 학생복 저고리라고 그랬으니까 지식인이니까 이 윤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일 거고. 자 윤건은 걸어놓고 셔츠 바람으로 몇 번이나 승강대에 나와서 날아가는 이국의 밤 경치를 내다보곤 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 차가 고베 플랫폼에서 쉬게 되었음에 윤건은 도시락을 사러 나왔다가 어떤 낯익은 조선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봐봐. 이제 누굴 만났어? 윤건이 만났을 때 조선 청년 박스 돌리시고 그 청년도 윤건을 얼른 알아보고 서로 마주와서 손을 잡았다. 귀국하는 길이십니까? 네, 저도 이 착간을 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귀향 못 해프니까 귀국하는 중이야. 자 다시 그럼 저 조선 청년이 옌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오직 여기에 의해서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다시 그 청년은 윤건이 도시락을 사려는 것을 보고 말렸다. 윤건은 그에게 끌려 식당차로 올라갔다. 윤건은 그 청년이 성명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괄호치까 그가 W 대학 학생이었던 것과 그가 고학은 아니나 하나 고학은 어려운 학생은 아니지만 자기와 같이 험한 일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좋은 하숙에 있으며 학비를 넉넉하게 쓰던 사람이라는 것까지 바로 쳐봐봐. 그럼 이거 좀 있는 사람이야. 자 이제 느낌이 올 거야. 그러면 조선 청년은 얘도 봐봐. 대체적으로 소설에서는 돈이 많고 걱정 없이 공부했다는 얘기이지. 둘 중에 뭐일 가능성이 높을까? 속물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지사형이든 속물형이든 누가 돼야 돼? 윤건과 조선 청년은 요 안에 들어가야 돼 지금 어쨌든. 요것만 가지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볼까? 이번이 졸업이시단가요? 그 남색 신사복을 새로 지어 입은 청년이 보이에게 조반을 시키고 윤건에게 물었다. 좀 넉넉하니까. 네, 졸업하고 나갑니다. 저도 이번에 아주 나가는 길이지요. 동경에 이거 누가 얘기하는지 잘 봐. 이거 누구 대화야? 저도 이번에 아주 나갑니다. 동경길을 다시 동경길을 다시 못 다닐 것을 생각하면 퍽 섭섭해요. 돈만 모으면 얼마든지 또 올 수 있지만 그랬지.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동경에서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학교 다니다가 부산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지금. 조선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런데 뭐만 있으면 된다라는 입장이야. 돈만 모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조선 청년은 여기에는 누가 되는 거야? 조선 청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건은 어디 갈 거냐 잘 봐. 그럼 윤건이 여기에 동조를 해버리면 윤건도 똑같은 인물이 되는 거고 얘랑 생각이 다르면 윤건은 지사형이 되겠지. 실례지만 어디 취직되셨습니까? 취직 동그라미 쳐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조선 청년이 속물형 인간이라면 취직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는 뭘 상징하는 걸까? 이 물리적이 실리를 상징하는 게 돼버린단 말이지. 그런데요 잘 봐. 조금 이따가 얘기 더 해볼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매우 걱정이시겠군요. 놀지들은 말아야 할 텐데 어떤 방면을 희망하십니까? 윤건은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 청년의 말이 몇 마디 내려가지 않아서 윤건이 비위를 건드려 놓았다. 자 바로 윤건이 비위를 건드려 놓았으니까 같은 생각이야 다른 생각이야? 갈등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윤건은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취직하는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비위를 건드렸잖아 지금.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럼 윤거는 당연히 지사형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 더 갈게. 돈만 모으면 또 동경길을 다닐 수 있다느니 놀지들은 말아야 한다느니 어떤 방면을 희망한다느니 등 몹시 윤건의 귀에 거슬리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꽤 달랑거리는 친구로구나 하고 대뜸 멸시를 느꼈으나 윤건은 곧 그것을 후회했다. 어쨌든 윤건 입장에서 보면 속물형 인간인 누구를 조선 청년을 무엇하고 있어? 멸시하고 있단 말이야. 갈등이 생긴 거야. 갈등. 자, 그럼 잘 봐. 우리가 주어진 조건은 얘밖에 없어. 보기에서. 그러면 조선 청년은 속물형이고 개인의 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다라면 윤건은 뭐가 되는 거야? 실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지? 정신적인 뭐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뭘 위한 사람일까? 민족 공동체를 위한 사람이야. 잘 들어야 돼. 둘 다 공통점은 뭘까? 둘 다 공통점은 뭘까? 민족 공동체를 위하는 척한다 그랬잖아. 분명히. 취직하는 것도 민족을 위한 것처럼 한다고 했잖아. 보기에서 분명히. 요거 잘 들어야 돼. 하지만 얘는 자기를 위한 거야. 그거를 포장했다 그랬잖아. 분명 보기에서. 하는 척 포장해서 자기를 위한 거고 얘는 진짜 민족 공동체를 위한 인물이야. 넘어갈게. 길동무다. 단순하게 한 차를 타고 한 조선으로 간다는 것보다 더 큰 문명이 있어서 길동무가 아니냐. 저 말은 뭘까? 잘 봐. 단순하게 한 차를 타고 한 조선으로 간다는 것보다도 더 큰 운명이 있어서 길동무기 때문에 멸시한 걸 후회했다 그랬잖아. 분명히. 저게 의미하는 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쟤도 뭐가 된다는 얘기야. 우리 운명 공동체라고 느끼는 거야. 윤건은. 모든 사람을 운명 공동체로 느끼고 있다는 얘기지. 조선 사람이면 모두. 그래서 윤건은 곧 안색을 고치고 그에게 대답했다. 글쎄 걱정이올시다. 아직 어떤 방면으로 나갈지 생각 중이올시다. 노용은 어디에 작정되셨습니까? 네, 뭐 신통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간 힘들지 않은 곳이에요. 더구나 괄호 쳐볼까? 조선 사람들은 좀처럼 볼 생각도 못하는 곳인데 어떤 유력자 하나를 만나서 한 1년 졸랐더니 다행히 됐습니다. 뭐가 됐다는 얘기야? 취직이 됐다는 얘기잖아. 취직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지금 1년 동안 졸라서 자신의 무엇을 얻고 있는 거야? 개인적 실리를 추구하는 거야. 조선 사람은 보기도 힘든 곳에 갔대. 그게 어딘데요? 땡땡은행 본점입니다. 자, 그럼 이 은행이 상징하는 게 뭘까? 실리 추구가 돼버리는 거지. 다시 한번 저거 잘 봐. 땡땡은행은 조선 청년이 열심히 일해서 능력껏 간 곳이야? 그렇지 않잖아. 지금 자신의 실리 추구를 위해서 무엇했다는 얘기 정확히 나왔잖아. 졸랐잖아. 그 자신의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명확하게 나와버리니까. 다시 갈게. 좋은데 취직하셨습니다. 자, 저것도 봐봐. 좋은데 취직하셨습니다.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잖아. 지금. 뭘요? 하기는 큰 일을 잘 봐. 여기 괄호쳐. 하기는 큰 일을 못할 바에야 나 같은 한 사람이라도 헐벗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작게 보아 조선 사람 하나가 헐벗지 않는 것이 되니까요. 자, 이 말에 숨겨진 걸 보기에서 찾으면 뭘까? 자기가 실리적인 것을 뭐 한다 그래서 보기에서 포장한다 그랬잖아. 분명히. 이게 조선 모두를 위한 것인 것처럼 포장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게 포장하는 거야. 분명히 보기에 나왔잖아. 자, 보기 잠깐만 다시 볼까? 마지막에 속물형은 개인적 실리를 쫓는 자신의 행위를 조국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는 세속. 이거 봐봐. 조국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 나 같은 사람도 조국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그지가 아니라 최소한 나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조선은 상그지에서 그냥 그지는 될 수 있잖아. 이런 식이란 말이야. 포장하는 거야. 자신의 속물적인 것들을. 이해됐어? 다시 갈게. 좋은 해석이십니다. 윤건은 또 꿀꺽 참고 마음에 없는 거짓을 답해 주었다. 그랬어. 중략. 청년과 헤어진 윤건은 부산행 밤배를 타러 가면서 석탄 연기에 걸린 조선옷을 입은 사람을 보게 된다. 자, 여기 괄호 쳐볼까? 우리 지금 중간 줄거리까지는 누구와 누구 얘기밖에 안 나왔니? 얘와 얘 얘기밖에 안 나왔지. 근데 우리 지금 한 명이 빠져 있잖아. 누가 빠져 있어? 얘가 빠져 있잖아. 지금 노동자. 그러니까 당연히 석탄 연기에 그을린 조선옷을 입은 사람들은 당연히 누가 되는 걸까? 노동자가 되겠지. 이 사람들 왜 가는 거지? 열심히 일했지만 돈이 안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귀향하는 거겠지. 어디?
자기 고향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지금 가는 거야. 그럼 다 유추해서 일제강점기에 저 사람들은 노동자라면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못 살았겠지. 힘들게 살았겠지. 억압 받았겠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다르게 가야 돼. 자, 그러면 다시 하나 물어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기억이라고 놓고 얘를 니은이라고 놓고 얘를 디귿이라고 넣을 수도 있어. 자, 문제 하나 내볼게. 기억의 입장에서 디귿을 보았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또 니은의 입장에서 디귿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봐봐. 그럼 기억의 입장에서 디귿을 바라봤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뭘까? 이 사람은 개인보다는 조국, 민족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사람이니까 얘를 어떻게 봐봐야 돼? 뭐 시킬 대상? 계몽시킬 대상, 교육시킬 대상, 가르칠 사람, 내가 보살펴야 될 사람,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사람, 이런 정도로 보겠지 분명히. 반면에 얘 입장에서 얘는 어떻게 볼까? 분명히 대답했잖아. 어떤 사람이야? 헐벗고 뭐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래서 여기 있잖아. 큰 일을 못할 바에야 내 한 사람 헐벗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작게 보아 조선 하나가 헐벗지 않는 거라니까. 저 사람들은 영원히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까? 헐벗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무시, 경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입장차가 달라. 같은 민족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내는 거야. 그냥 돌려서 학교에서는. 됐지? 그러면 관점 달라? 다시 갈게. 저 옷이 찬란한 문화를 가진 역사민족이 의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이것도 봐봐. 이것도 가로쳐볼까? 저 옷이 찬란한 문화를 가진 역사민족이 의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찬란한 역사 문화를 가진 민족은 누구지? 조선이겠지. 자, 이때 감정을 낼 수도 있어. 어떤 감정일까? 허무함, 허탈함. 됐잖아. 지식인으로서 조선의 현실을 바라본 거잖아 지금. 다시. 그러나 내일부터 조선 땅에서는 저 옷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보기 싫진 않겠지. 왜? 이것도 잘 봐. 그러나 내일부터 어디에 가니까 조선 땅에서는 저 옷이 어떻게? 이 의복이잖아. 이 의복이잖아 지금. 어떤 거지? 석탄 연기에 걸린 조선 옷이었잖아. 그게 조선 땅에서는 저렇게 보기 싫지 않겠지. 왜일까? 조선에는 모두 다가 어떻다는 얘기야? 저런 옷을 입은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게 보기 싫지 않다는 얘기야.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느낀 거야? 조선의 뭐를 느꼈어? 현실을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야. 현실 인식이잖아. 정확하게. 윤건은 여러 사람의 행렬을 끼어서 배에 탔다. 여러 사람이 뛰는 바람에 윤건도 송가방을 들고 삼등실에 있는 편으로 뛰어갈 때 누가 조선말로 여보시오 하고 부르는 이가 있었다. 양복은 입었으나 조선말을 한 것은 물론 얼굴 생김새 어디에나 갖다 놓아도 일견 조선 사람의 모습이었다. 자, 윤건은 반가웠지. 왜? 윤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의하면 윤건은 개인의 뭐보다는 조국, 민족 공동체를 우선시했던 사람이니까 조선 사람이라고 하니까 누구도 속물용 인간도 이해하려고 했잖아 지금 분명히. 처음에는 막 멸시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더 큰 운명체인데 그냥 뭐 길동무라고 생각하지 하고 여기도 반가워했단 말이야. 그런데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나 그 신사는 의외의 불선스러웠다. 거기 좀 서! 그랬어. 윤건은 그때 그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챘다. 심히 불쾌스러웠다. 윤건은 그 형사에게 아이고 일제강점기 형사들은 다 나쁜 놈이야. 못생겼을 거야 분명. 근데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일제강점기 형사들은 되게 얍삽하게 나와. 수염도 어떻게 잘할까? 뭐 요런 나카무라처럼 여기만 막 잘하는 순사들이 있지. 모자도 이상한 거 쓰고. 자, 그래서 형사에게 행선지가 불분명한 점으로 유달한 조사를 받았다. 갑판 위에서 손가방을 열어 젖히고 책갈피마다 열어 보인 뒤 선실로 들어간 즉 윤건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리가 없었다. 아무데나 남의 발치가리에 쑤시고 누웠다. 옆에는 오사카에서 돌아온다는 노동 하나 나왔네 드디어. 아유 드디어 보기에 나왔던 누가? 조선 노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말이 나왔다. 자, 추론해볼까?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말은 뭐밖에 없을까? 고향이나 조국에 대한 말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힌트 잘 봐봐.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 잘 살았을까? 지금 오사카에서 간다 그랬잖아 분명히.
그러면 일본에서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못 살았을 거야. 조선에서 잘 살까 못 살까? 못 살 거야. 근거가 뭘까? 윤건의 말에 나왔지. 윤건의 생각에 나왔지. 어떤 생각? 내일부터는 이 옷을 보더라도 아무렇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 분명히. 그게 조선의 현실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돌아가 봐야 할 일이 없고 돌아가 봐야 피폐해졌단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 고향에 돌아가도 고향이 황폐해지는 거 많잖아.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작품이니까. 다시 인젠 다 왔어. 입에만 타면 어디? 조선 땅에 온 것이나 다름없어. 윤건도 과연 그렇다 하였다. 이 입에만 타면 조선이란, 자 바로 쳐볼까? 그립던 땅을 밟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반가움도 앞서거니와, 봐봐, 분명히 반가움이 있어. 그와 반면에 선실에 들어가서도 전부터 조선다운 울분과 불만이 앞을 막는 것도 벌써 조선 땅이 분위기라 하였다 그랬어. 그럼 여기까지는 분명히 조선에 가는 뭐가 있지만 반가움이 있는 거야. 그런데 돈은 많이 벌어 가지고 오시오. 분명히 못 벌어야지. 윤건은 울분한 심사를 가라앉혀 가지고 배가 떠난 지 한참 만에 옆에 누운 조선 노동자에게 말을 건넸다. 돈이 뭐요? 벌기나 좋으면 나가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야?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야. 힘든 삶을 살았단 말이야. 이게 우리 넓게 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뭐 민족 공동체니 막 이런 거 하는 걸 보니까 확장해 보면 당시 뭐의 모습? 조선인의 모습, 우리 민족의 모습,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여기 하나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조금 이따가 지금 얘기해볼까? 니네 다 풀었으니까. 자, 여기는 일제 수탈이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 이거 조심해야 돼. 그냥 내가 돈을 못 벌었다고 얘기한 거지 일제 없어 지금. 근데 더 읽다가 나오면 근거가 있으면 하겠지만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다시 봐봐. 조선보다야 돈이 흔하지 않소. 그 사람네 흔한 거 상관이 있나요? 그래, 노용은 무슨 일을 하셔서 길에서 싼스이 있지요. 싼스이 같은 건 몰라도 돼. 자, 어쨌든 일본에 와서 큰 길에 물만 몇 달 동안 뿌려주고 가오. 처음에는 조선 사람도 1원 20전은 주었는데 내가 갔을 때는 80전 뛰다. 40전이나 깎였네. 그것도 요즘은 50전이나 주니 무얼 모아보는 수가 있어야지요. 대략 한 3분의 1은 아니지만 좀 많이 깎였네. 그치? 자, 고향이 어디시오? 대구지나 김천이올시다. 우리 다 한 고향 사람들이지요. 그런 고향에 가시면 농사하십니까? 자, 농사 박스 돌리고 못해야 돼. 이걸 할 수 있다라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처음부터 나가지 않았겠지. 그래서 농사나 농토가 있어야지요. 자, 이거 확장해보자. 저거 확장해보면 농사니 농토가 있어야지. 확장해보면 뭐가? 일제히 수탈이야 저게. 강제로 다 뺏어갖고 신장로를 내고 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각기 한 번만 같으면 조선밥보다 나으니 일본에서 둥글겠지만 돈들도 못 벌 바에야 첫째 처자식이 그리워 헛떡대고 나오는 것이지요. 윤건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배는 쿵쿵거리며 엔진 소리가 높아져 갔다. 잘 봐봐. 물리적 그리움은 알겠어.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 부분만 그대로 다시 나온다라면 이 지문에는 뭐가 지금 드러나지 않아? 일제의 뭐가 드러나지 않아? 수탈은 안 드러났어. 지금 분명히. 이거 조심해야 돼. 어디에도 일본인들이 우리를 수탈하거나 우리를 괴롭힌 건 없어. 단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전에 일본 가면 1전, 1원, 20전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받는다라는 거지. 일본 놈들이 강제로 수탈하거나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요거 좀 조심해야 돼. 그 나오기가 되게 좋잖아 지금. 됐지?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보자. 1번부터. 아유, 분명 관객이 누구한테 옮겼는데 누구한테 옮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런 것 같아. 너한테 옮은 것 같아. 지금 한 일주일 됐거든. 처음에는 목이 부어서 목이 부었는데 이제 콧물이 나와서 콧물이 뭐 그냥 수도꼭지야. 웃어? 저것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뭐가 쓱 내려오는 느낌이 콧물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이제 콧물을 좀 막았더니 이번에 이제 코가 또 맹맹거리는 소리로 바뀌어. 나도 목이 아파. 근데 수업은 해야지. 그래서 비염이 걸려서 목소리가 좀 섹시해 보여.
그냥 웃자고 한 소리. 이 새끼야, 다 나와. 뒤질래? 네가 더 나빠 이 지지배야. 자 봐봐. 자 1번 윗글에 서수상특징 서수상특징 동그라미 쳐. 자 여기서부터 보자. 전체적으로 보면 자 저거 봐봐. 뭘 물어본 건데 외부 이야기 서술자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 서술자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야기 외부 서술자 이야기 내부 서술자 뭘 물어봤지? 인칭을 대놓고 처음부터 물어봤지 분명히. 이거 몇 인칭이니? 몇 인칭이니까 인칭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왜요? 왜? 내 고향이 났어. 분명히 윤건하면서 이런 식으로 밖에 있는 사람이 윤건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윤건을 만나고 내가 노동자를 만나고 내가 그게 아니야 지금. 자 그래서 잘 봐야 돼.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러면 1번 외부 이야기 서술자 일단 맞지 분명히. 2번은 서술자가 인물의 여러 내면을 서술한 건 아니지 분명히. 윤건을 중심으로 간 거니까 틀렸고 3번 서술자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바뀐 적이 없어. 공간은 바뀔 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특히 공간도 바뀐 게 거의 드러나지도 않고. 네 번째 이야기 외부 서술자 맞지 분명히. 5번 이야기 내부 서술자 안 돼. 그럼 될 수 있는 건 몇 번밖에 없니? 1번 아니면 몇 번? 4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보자. 외부 이야기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내부 이야기 아니잖아. 자기가 윤건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4번 외부 이야기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관점 누구? 윤건. 그 관점에 따라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는 거 정답이 되겠지. 그러면 다 봐야 돼 일단은. 2번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는 거 안 돼. 인물의 다양한 특성 잘 봐. 인물의 다양한 특성은 맞을 수 있지. 왜?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이 나왔으니까. 이런 인물, 이런 인물, 이런 인물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뭐가 틀렸니?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한 적은 없단 말이야. 누구? 윤건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잖아 지금. 그 다음에 3번 서술자가 공간 이동에 따라 바뀌면서 틀렸지.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 자 다각적인 인물 간의 갈등은 없어 기본적으로. 굳이 따진다면 인물 간의 갈등 정도는 누구와 누구 정도밖에 안 나타나는 거야. 얘와 얘 정도지만 심화 관계도 없지 분명히. 왜냐면 지금 지사형인 윤건이 속물형인 조선청년을 약간 멸시하다가 에이 됐다. 얘도 넓게 보면 우리 조선 민족인데 그냥 가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가지 뭐 라고 얘기해버렸으니까 갈등이 심화되지도 않아. 마지막 5번째 이야기 내부 서술자 틀렸고 고백적 진술 틀렸고 자신의 처한 심리 X. 그래서 정답은 4번. 2번 윤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외부 서술자가 윤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윤건을 물어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가장 적절한 거야. 1번 조선 친구들이 자신을 반겨줄 것을 기대한다. 맞아 틀려? 맞아. 오자마자 뭐 한다 그랬어. 저쪽으로 가지 말고 빨리 와. 신발끈을 뭐 하기도 전에 묶지 말고 빨리 뛰어오라 그랬잖아 분명히 앞에서도. 자 그 앞에 봐봐. 자, 맨 앞에 한번 잠깐 봐봐봐. 맨 앞에 첫 번째 문단 쪽에 보면 뭐라고 그 문단을 보면 뭐가 되는 거야? 내 고향은 나를 편하게 쉴 자리를 줄 리가 없다. 그것을 바라보고 꾀할라도 아니다. 그곳에는 여러 동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야? 어서 신들매 즉 신발끈을 끌지 말고 그대로 뛰어나오시오. 당신만은 몸을 사리지 말고 저편에 붙지 말고 용감히 우리 편에 와 끼어주시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르짖는 힘차고 씩씩한 친구들이 나를 맞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자신을 반겨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 맞잖아 분명히. 반겨줄 거라고 얘기했잖아. 분명하게 있는 거야. 이건 토를 달 수가 없어. 두 번째 오사카로 돌아가는 배에서 노동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저 뭐 틀렸을까? 아니지. 오사카 맞아. 오사카에서 부산 나오잖아. 저거 봐. 저런 식으로 속으면 안 돼. 오사카로 돌아가는 거야? 오사카에서 오는 거야? 오사카 맞았다니까? 오사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부산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오사카 하면 야 정답 몇 번이야? 5번 중에 하나요. 4번 맞았잖아. 이거랑 뭐가 달라? 자 저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게 맞으려면 뭐가 될까? 우리 저렇게 그러면 오사카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오사카라고 하면 무슨 소설이 돼버려? 그렇지. 여러 형이 되잖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가 돼서 귀향 모티프잖아. 돌아오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사카에서 부산으로 돌아올 때 배 안에서 사람들을 만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은근슬쩍 집어넣은 거지, 지금. 두 번째, 고베 플랫폼에서 기차 탄 거였잖아, 이거. 고베 플랫폼에서도 도시락을 사려는 청년을 만류한다. 잘 봐. 이것도 웃긴 게 고베 플랫폼에서 도시락을 사려고 했어, 분명히. 그런데 지금 조선 청년을 만류한 게 아니라 도시락을 사려는 윤건을 누가 만류했니? 조선 청년이 만류했잖아. 그러니까 저것도 바꿔놓은 거란 말이야. 치사하게. 4번, 여비가 부족하여 돈을 빌리기 위해 조선 청년을 찾아간다. 아니야. 없어. 그냥 자기는 잘 살지 않았다라는 거지 뭘 돈 빌리러 간 적은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틀렸고. 자, 5번, 행선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본인으로 보이는 형사에게 조사를 받는다. 아, 딱 하나 틀렸어. 형사에게 조선받아. 행선지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라 누구였어? 분명히 조선인 형사였잖아. 그래서 일본인으로 보이는 형사가 아니라 조선인 형사에게 받은 거였지. 3번, 자, 맥락을 고려하여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어. 자, 기억이 뭐니? 좋은데 취직하셨습니다. 자, 취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뭐? 좋은 해석이십니다. 자, 이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은 일단은 누가 한 말이야? 누구와 누구의 대화관계 속에서? 윤건과 조선 청년의 대화 속에서 조선 청년이 자기 잘난 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 청년이 자기의 뭐를 과시하는 거야? 여기로 본다라면 자기의 실리, 자기의 취직, 자기가 이익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지, 분명히. 그랬더니 윤건이 뭐 한 거야? 대답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표현법으로 보면 약간의 반어적인 표현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을 고지고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다는 거야? 그냥 속된 말로 뭐 하다는 거야? 니들식으로 얘기하면은. 씹지는 못하고 있으니 왜 씹지는 못해? 넓게 보면 이 사람도 우리 뭐라고 봤으니까 이 사람은 민족 공동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씹지는 않고 있는 거니까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잖아. 니들도 집에 가서 뭔가 했는데 아빠나 엄마한테 막 자랑해. 계속 너 어때? 오늘 안 예뻐? 뭐 어때? 막 얘기하면 뭐라고 해 부모님이? 그래 예뻐? 이래? 아니면 어떻게 진짜 예쁘다 막 이래? 어떻게 해? 엄마 나 오늘 되게 예쁜 것 같아 하면 뭐라고 해? 뭐 준다고? 두 번째, 진짜 예쁘다 이렇게? 아빠는? 아빠는 욕할 수 있으니까 제정신 아니지. 엄마는 욕하지 말아야 되니까. 넌 엄마 아빠는 뭐라 그래? 비 오는 날 우리 달리기 한번 할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봐봐.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보자. 학교 친구들이 별로 안 친해. 근데 갑자기 걔가 생뚱맞게 갑자기 와가지고 나 오늘 되게 예쁜 것 같지 않아? 이래.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별로 없어. 동창인 건 알아. 말할 그런 사이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야 오늘 나 되게 예쁘지 않아? 그것도 교문에서부터. 예뻐요? 모르지. 가상의 인물인데 내가 어떻게 하니? 대충 예뻐.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걸로? 반반? 그럼 네 논리는 반반이라면 윤건은 조선 청년을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지. 안 좋아하는데 이 말에 따르는 건 뭐가 되는 걸까? 건성으로 대답했다는 얘기잖아. 귀찮으면 알았어 예뻐 빨리 가! 막 이러잖아. 건성으로 대답한 거야. 자 그러면 공통점이란 말이야. 다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자 그럼 잘 생각해 봐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면 똑같은 거잖아 지금 대답 자체가.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묶을 수가 있겠지 분명히. 두 개 다 누가 한 말이고 윤건이 조선 청년에게 하는 말이고 둘 다 동일한 내용의 말이라면 1, 2, 3, 4, 5가 나눠진다라면 몇 번 중에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4번 아니면 5번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공통점을 갖는 내용이니까. 자 하나씩 볼게요. 어쨌든 기억. 상대방의 성취를 축하하는 말 아니야. 상대방의 의견을 동조하는 말. 이거는 동조하는 말도 좀 물음표야. 동조는 하지만 실질적인 동조는 아니잖아 사실은. 두 번째,
상대의 우월함을 인정 이것도 아니고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을 끌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 모두 상대에 대한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말이다. 건성적인 말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될 거고 5번 모두 상대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1도 없는 거지. 그냥 말을 섞기 싫은 거지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뭐가? 4번. 한마디로 말하면 진심이 없는 말. 자, 바꿔봐봐. 아까도 분명히 있지. 빨간색으로 내가 뭐라 썼니? 반어적 표현이야. 자, 4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 자, 어쨌든 우리는 보기는 이걸 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자고. 자, 여기 보니까 지사형 인물의 면모 확인 밑줄 치고 민족 공동체라는 정신적 의미의 고향 밑줄 치고 속물형 인간의 귀향 동기 확인 밑줄 치고 자신의 행위를 조국을 위한 것으로 포장 밑줄 치고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동자 밑줄. 이거 왜 밑줄 쳤을까? 보기에 있는 내용이 다 나왔으니까 일단 정답은 다 있는 거야. 보기의 내용은 벗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결국은 앞의 내용, 즉 지문의 내용이 보기의 내용과 연결이 잘 됐냐를 보겠다는 얘기잖아. 자, 하나씩 볼게. 그것을 꾀할 나도 아니라며 어서 달려가 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이거 누가 한 말이지? 윤건이 한 말이잖아. 윤건은 무슨 형의 인물이 된다? 지사형의 인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사형 인물의 면모 확인할 수 있는 거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됐지? 자, 두 번째. 한 조선으로 간다는 것, 한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한 말이었니? 중력 줄거리 이후에 조선 노동자들이 한 말이잖아, 지금. 조선 노동자들은 민족 공동체라는 정신적 의미 아니라니까? 지식인이 민족 공동체는 지식인에서 나오는 거고 노동자는 물리적 실체로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아. 이 얘기들은 누가 한 것이야? 분명히 배 안에서 노동자가 한 말이란 말이야. 오사카에서 부산으로 올 때 한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랑 연결할 수가 없고 물리적 실체인 고향이나 물리적 실체인 고국 산천의 고향을 의미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신도 이런 식으로밖에 내지 않나? 세 번째 정답은 2번이네. 유력자 하나를 만나서 한 1년 졸랐더니 다행히 취직됐다. 누가 한 말이야 이거는? 조선 청년이 한 말이잖아. 조선 청년이 한 말이기 때문에 속물형 인간의 귀향 동기 맞는 게 되는 거고. 네 번째, 조선 사람 하나가 헐벗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한 말이지 이것도? 조선 청년이 한 말이야. 자신의 행위를 조국을 위한 것으로 포장한다. 이거 중요한 거지. 포장하는 거. 그러니까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야. 마지막, 처자식이 그리워 헛떡대고 나온다는 거. 누가 하는 말? 노동자. 그러니까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고향에 대한 그림 분명히 담고는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이 지문에서 니들한테 뭐 할 수 있다라면 어렵게 낼 수 있다라면 뭘 줄 수 있다? 고향이라든가 다른 것과 관련된 작품과 연결성을 낼 수 있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야 돼.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우리가 똑같은 조건이 있어. 만세전. 우리 앞에서 배웠어. 만세전. 영상 봤으면 있을 거고 만세전 했어 안 했어? 여로영 소설에서 어디에서? 동경에서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서울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였지 분명히. 이때도 분명히 만세전에서도 주인공은 지식인이야.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니? 조선으로 가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에 같이 들어간 걸 생각해 봐봐. 또 여기 고향이라는 소설 속에서도 주인공 지식인이 배를 타고 조선으로 가고 있어 분명히. 맞아? 자, 그럼 봐봐. 이 둘의 공통점은 뭐였을까? 첫 번째, 뭐를 깨달았니 뱃속에서? 그렇지. 조선의 현실을 깨달았단 말이야. 조선의 현실 깨달았어. 이 작품에서는 조선의 현실이 뭐였어? 누더기 기름진 걸 가지고 그게 내일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조선의 현실을 인식해. 마찬가지야.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 자, 차이점을 내기 좋잖아.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많이 내니까. 이때 주인공은 뭘로 끝나? 생각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거지 분명히. 반면에 얘는 앞쪽에서 보면 달려오라고 하고 뭐하고 나도 그럴 위인이 아니다 막 하면서 했지 분명히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얘가 생각한 대로 뭐 할 가능성이 높아? 분명히 실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뭐가 다를 수밖에 없는 얘기야. 둘은 태도의 차이가 날 거란 말이야. 분명히.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엮어서 낼 수가 있겠지 당연히. 시험 범위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기가 너무 좋잖아. 다 배워줬지. 다른 작품 아니지. 하기 좋으니까. 상황도 똑같고 배라는 상황도 똑같고. 자 이렇게 해서 소설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고전시 넘어가도록 할게. 자 쉬었다 하자.